코스피가 3,940선을 뚫으면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오르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 걱정인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3,940선을 돌파했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구간이 언제냐면 10월 초부터입니다. 예. 10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딱 보면 샘 올트만 오픈 AI 대표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반도체 관련된 협약들을 맺고 간 후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AI발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도 뜨겁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HBM, 그래서 고사양 반도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메모리 반도체 잘하는 나라가 어디지 보니까 한국, 그리고 뭐 일본 조금 있고 대만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우리 주식시장만 뜨거운 게 아니고 최근에 일본 시장도 뜨겁고 대만 시장도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건 또 그런 미국발 AI 관련된 주식 소식들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10월 중선 들어서는 2차 전지도 굉장히 오르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캐즘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업계들을 좀 보면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지고 조금 또 2차 전지의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하는 그 2차 전지 중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게 꽤 많은데 예. 이 테슬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CEO가 돌아오면서 향후에 뭐 테슬라의 업황이 좀 나아질 거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좀 반도체 그 2차 전지 주가가 위아래로 업앤다운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제 테슬라 실적이 나왔을 때는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워서 다운이 됐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업계에 대해서 이제 캐즘을 극복하려는 어떻게 보면 흐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미국의 기업들,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의 연동해서 돌아가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가진 종목은 안 올라서 종목별로도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4,000P도 곧 찍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저희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한번 엄청나게 풀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2021년 4월에 주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은 지금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효과가 좀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유동성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만 해도 시장의 기대를 넘었고 역대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조금 그 미국의 AI 사이클이 조금 더 갈 것,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흐름들이 많고, 그리고 AI의 거품론을 잘 이겨낼 수 있다면 미국 증시는 조금 더 갈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라가려고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업황에 대해서 좀 이유를 짚어주셨는데 주식이 뭐 이렇게 활활 타는 건 좋은데 반대로 환율 또한 같이 오르고 있어서 좀 이게 안 좋은 신호가 아닌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우리 돈 가치가 어쨌든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1달러에 1,440원대 정도 되는데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혹시라도 미국의 유리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얘기는 꼭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대미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의 대미 투자를 막대하게 짧은 기간 내에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간다면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원화가 시장에 많이 풀리고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달러화가 좀 더 비싸질 거다라고 보는 시장의 기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행동을 좀 바꾸죠. 원화가 향후에 좀 더 절하될 것으로 보이면 지금 움직이게 되면 지금 절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정치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요. 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되면서 하겠다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여자 아베라고도 불리잖아요. 뭐냐 하면 결국은 엔화를 시장에 막대하게 풀어서 일본 경기를 좀 부양해 보겠다. 예. 그럼 이제 엔화 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원화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엔화의 프락시 통화로 작용을 하면서 엔화의 가치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대중 무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위안화의 가치에 또 움직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위안화, 엔화 둘 다 약세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화도 조금 같이 약세로 묶여 들어가는 부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조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이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분들 계시죠. 이런 서학개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주식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들어간 게 한 4배 정도 됩니다. 네. 규모가.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서학개미들의 달러 수요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투자, 달러 수요가 또 이런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원화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1,500원도 코앞에 있는데 지금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를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좀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될 거로 보는 이유는 올해 들어 유가가 한 18%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안정돼서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큰 팩터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 강세 현상은 이제 관세 협상의 원인도 있고 엔화 약화의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부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우선은 이제 엔화 약세 부분은 일본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네.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에이펙 이전에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에이펙 이전에 뭔가가 나올 것처럼 한미 관세 협상이 얘기를 하다가 예. 우리 정부 최근 얘기는 에이펙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좀 선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할 수 없다. 국익 중심이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의 협상 당사자 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죠.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사실 근데 환율 얘기를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환전을 할 일이 없으니까 외국 나갈 일이 없으니까 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로 좀 크게 보면 예. 저희 물가 상승률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지금 원유 가격 보시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사시는 뭐 휘발유 가격 이런 건 잘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러로 사와서 그런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를 좀 자극함으로써 저희 소비자 물가를 한 2, 3개월 시차를 두고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또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뭐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명품 워낙 비싼데 가끔씩 가격 인상을 합니다. 근데 그 가격 인상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환율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가격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합니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께서 구매하는 상품 중에 일부, 특히 수입품들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IMF 때 높은 환율 때문에 유학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집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유학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주겠어요? 예, 오늘 낮에 제가 미국에서 비지팅을 하고 있는 잠깐 미국에 가서 1년 네. 동안 있는 제 동료 학자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주 네. 죽겠답니다. 어. 환율이 너무 올라갔고 지금 한국에서 월급 받는 돈은 거의 다 미국에서 지금 집세 렌트로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자제분들을 두셨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실제로 잠깐이라도 나가 계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환율의 영향에 직격탄을 맞으실 수밖에 없어서 예. 향후에 이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환율이 좀 계속해서 뭐 이 흐름대로 올라가는 흐름이라면은 주식시장에 좀 영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원화가 향후에 조금 가치가 올라가서 예. 본인들이 원화 주식을 팔고 외국으로 다시 나갈 때 달러를 더 많이 바꿀 수 있어야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건 이 환율 차손, 그러니까 환율에 따른 차이, 그 손실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원화가 너무 약세가 돼 버리면 그것도 일종의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원화가 너무 싸서 지금 팔 때 내가 팔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갈 때 손해가 생기는 거 아니야? 환차 손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 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